안녕하세요. 현각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간목이 기토를 봤을 때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간목이 경금을 보면 어떠한 팔자를 갖게 되는가를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목이 경금을 보면 간목은 큰 나무고 경금은 또 큰 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경금은 권력이고 또 큰 칼, 도끼와 같다. 우리가 금을 경금과 신금으로 나누죠. 경금과 신금으로 나누는데 경금은 큰 칼이고 신금은 작은 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경금을 보면 큰 칼에 큰 손잡이를 가진 것과 같다, 이렇게 물상을 지어볼 수가 있죠. 이것은 간목이 큰 칼을 휘두르는 모습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칼은 누가 찹니까? 장군이 차죠. 요즘도 이제 매년 이제 봄이 되면 그 장군 진급을 하죠. 그렇죠. 장군을 진급하면 대통령이 장군에게 칼을 하사를 하죠. 그래서 간목이 경금을 잡으면 리더 또는 대장, 장군 또는 조직 생활을 할 경우에는 조직의 장이 될 개연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큰 칼의 손잡이가 될 수 있으면 큰 칼을 휘두르는 리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휘두를 수 있어야 돼. 손잡이가 돼야 돼. 그래서 간목이 경금을 다룰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간목이 경금을 감당하지 못하면 오히려 졸장부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거목으로 성장한 간목은 경금 도끼로 잘라야지 우리는 동량지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동량지목으로 유능한 인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목이 경금을 잡으면 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경금 칼을 잘 못 쓰면 부러질 수가 있어요. 또한 칼이 한번 손잡이에서 빠지게 되면, 이건 무슨 의미를 하느냐면은, 간목이 경금을 보면 관이죠. 그럼 여명의 경우에는 관이 손잡이가 빠졌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남명에 보면은 뭡니까? 경금이라고 했을 때 간목이 뭐가 돼요? 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될 수가 있는데, 서로 부부가 한번 이별을 했다, 이혼을 했다 했을 경우에는 다시 손잡이를 끼워도 다시 헐렁헐렁해지죠. 그렇죠? 헐렁해서 자주 빠지게 되죠. 손잡이가 빠진 칼을 쓰게 되면은 그 칼로 인해서 사람이 다치거나 또는 본인이 다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주든 간에 일단 결혼을 하다가 이혼을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또는 건강상의 많은 손실을 가져올 수가 있죠. 그런 것을 잘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간목이 경금을 다룰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만약에 감당하지 못하면 뭐가 된다 그랬죠? 오히려 장군이 아니고 졸장부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칼은 큰데 그거를 휘두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간목, 즉 손잡이가 작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신약하다, 신강하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해도 되지만, 그런 육진론적의 의미를 떠나서 우리가 물상론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학습하는 그런 숙달을 자꾸 시켜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목이 경금을 보면은 이거는 우리가 편관칠살이라고 얘기를 하죠. 편관칠살. 일단 관은 정관, 편관으로 나누지만은 편관은 7가지 살이다. 그래서 칠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간목이 경금을 봤을 때, 즉 편관칠살을 제어하는 데는 어떠한 능력이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어하는 능력은, 그래서 제1, 제2, 제3 세 가지를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주의 그릇이 큰 것은 뭐냐? 제1이 되겠죠. 제1은
우리가 식신제살, 그러니까 사주의 식신을 가지고 편관을 제어할 수 있는 사주를 갖다가 제1등, 즉 급수가 제일 높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양인합살 또는 이거를 매시합살이라고 그러죠. 고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적장에게 누이 동생을 시집을 보내서 가족을 만들므로 인해서 유아정책을 쓰는 거죠. 즉 미인계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제사라는 능력 세 가지 중에서 제일 급수가 낮은 것으로서는 이제 살인상생을 둘 수가 있어요. 살인상생은 뭐냐면은 관인상생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관이 인을 생하고 인수가 나를 생함으로 인해서 그 편관칠사를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살인상생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중에서 제일 급수가 높은 것은 우리가 식신제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식신제살. 두 번째는 양인합살, 그리고 세 번째는 살인상생,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급수를 나눌 수가 있는데, 식신제살이란, 식신은 내 실력이죠. 내 실력으로 관을 국복시키는 것. 그러니까 내가 취한다. 진짜 실력, 자기 실력으로다가 죄송합니다. 관을 제압하는 것을 우리는 식신제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인합살. 양인합살은 을목이나 또는 묘목, 간목이 을목이나 묘목을 보면은 뭐가 되는 거 아니? 양인이 되죠. 그래서 경금을 합해서 을경합으로 합해서 취하는 것을 우리는 양인합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사람을 이용하고 다룰 줄 아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보고 사람의 기용을 잘한다든지 아니면 용병술이 뛰어난 것을 우리는 양인합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지막으로 이제 살인상생은 관과 내가 유정한 관계가 되는 것으로 이제 리더가 될 수가 있죠. 즉 윗사람의 보호에 의해서 리더가 되는 것,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금이 금생수, 그 다음에 수생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임수와 계수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뭐 격국용신론으로 보면 이게 이제 뭡니까? 통관시키는 뭐 통관용신으로 쓴다 하는데,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를 쓸 필요 없이 우리가 물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을 자꾸 습관화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아까 얘기를 했죠. 저 맨 위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관을 감당하지 못하면, 즉 간목이 경금을 감당하지 못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졸장부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간이 강하게 되면 이복도 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오히려 식상이 강하고 관이 약하면 이복, 관을 우습게 하는 거죠. 범법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기억을 해 두어야